제3절 공수계획입니다. 자, 공수계획이란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 결정된 생산 제품의 납기와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걸 공수계획. 그리고 이 결정된 작업량을 보유하고 작업의 인원이나 기계설비 등 능력과 대조 비교하여 사전에 부하와 능력의 양자를 조정하는 것을 공수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수의 단위는 작업량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단위로 나눕니다. 인일, 인시, 인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인일은 인원수 곱하기 노동일수가 되겠고요. 인시, 인원수 곱하기 노동시간. 인분, 인원수 곱하기 노동시간 곱하기 60분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인분. 세 번째, 능력 계산입니다. 자, 첫 번째, 인적 능력입니다. 인적 능력을 CP.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CP는 M 곱하기 T 곱하기 N입니다. 즉, 환산 인원, 그리고 실제 가동 시간 T, 그리고 가동률인 N으로 계산합니다. 즉,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이 되겠죠. 자, 환산 인원은 실제 인원의 환산 개수를 곱하여 표준 능력의 인원으로 환산하는 것을 환산 인원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 숙련공인 경우는 1, 미숙련공은 0.5, 여자 숙련공은 0.8 이렇게 환산 개수로 계산한 것을 환산 인원. 실제 가동 시간은 정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취업 시간으로 1개월의 취업 일수는 25일, 1일 실제 가동 시간은 8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면 1개월의 실제 가동 시간은 25일 곱하기 8 해서 200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 시간이죠. 가동률은 조업률 또는 조업도라고 합니다. 전체 작업자가 실제 가동 시간 중에 정미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율이며 식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을 뺀 계산한 것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환산 인원, 실제 가동 시간, 가동률이 있어야 인적 능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작업장에 작업원이 출근율이 90%,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 비율은 10%이면 이 작업장의 가동률은 얼마인가?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근율 90%죠. 그래서 0.9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은 마이너스 0.1. 그래서 곱하면 0.81. 그래서 실제 가동률은 8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작업장에 남자 숙련공이 5명, 미 숙련공이 3명, 여자 숙련공이 2명, 1개월의 취업일수를 25일, 1일 실제 가동 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작업자 가동률은 90%라고 할 때 작업장의 인적 능력은 얼마인가? 인적 능력 환산 계수는 남자 숙련공인 경우 1, 미숙련공은 0.5, 여자 숙련공은 0.8이다. 자, 그러면 환산 인원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환산 인원은 5명 곱하기 1, 미숙련공은 3명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0.5, 여자 숙련공은 2명입니다. 0.8이죠. 2명 곱하기 0.8 해서 더하면
8.1명이 환산 인원인 M이 되겠습니다. 실제 가동 시간은 25일이고요. 8시간이래요. 그럼 25일 곱하기 8시간 해서 200시간의 T, 실제 가동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인적 능력은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그렇죠, 가동률이죠. 그래서 8.1 곱하기 200시간 그리고 가동률 90%니까 0.9 곱하면은 1458이라는 인적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기계 능력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 능력은 기계 대수, 그리고 1일 실제 가동 시간입니다. 그리고 1개월 가동 일수, 그리고 가동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제 3번을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개월 가동 일수는 25일, 기계는 5대, 가동 시간은 8시간, 가동률은 75%,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기계 대수는 5대, 실제 가동 시간은 8시간, 그리고 가동 일수는 25일, 가동률은 75%니까 0.75, 그래서 750이라는 기계 능력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능력은 750. 뭐 이거는 계산하기 간편하니까 식만 알으면 거기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번째, 공수계획의 기본 방침입니다. 자, 5가지가 있어요. 부하와 능력의 균형화가 필요합니다. 즉,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된 공정에 부하가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래서 부하와 능력의 균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동률의 향상. 사람이나 기계가 유효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작업량을 할당해야 된다. 가동률의 향상. 일정별의 부하 변동 방지입니다. 일정 계획과 대비해서 시간에 따라 부하가 변동해서 바쁘고 또는 한가함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별의 부하 변동 방지. 즉, 한 곳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네 번째, 적정 배치와 전문화 촉진입니다. 작업의 성질이 작업자의 기능 성격과 기계 성능에 맞도록 할당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여유성입니다. 부하 또는 능력 양면에 적당한 여유를 두어야 아무래도 좀 더 능률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 5가지를 반드시 계획할 때 잘 조절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5가지는 부하 능력의 균형화, 가동률의 향상, 일정별의 부하 변동 방지, 적정 배치와 전문화 촉진, 여유성입니다. 5번째, 공수체감 곡선, 즉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공수체감 곡선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작업 수행 능력이 향상되죠. 그리고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을 반복할수록 작업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렇듯이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 숙련도가 개선이 되고, 아울러 공구와 설비의 개량, 제품, 공정, 작업 등에 체감되는 현상을 공수체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 곡선은 작업의 반복에 따라 기대되는 공수체감 현상을 그래프 또는 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학습 곡선이라고 하고요. 학습률은 공수체감에 따른 능률의 개선율을 이야기합니다.
학습 효과는 능률 또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학습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수체감 곡선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가공 공정 중 수작업이 많으면 체감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많이 숙달되니까. 두 번째, 작업 주기가 짧고 단순하면 초기에 학습 향상이 나타나지만 주기가 길고 복잡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 능률 개선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초기 작업 소요 시간이 처음부터 인정되면 학습 효과는 적어집니다. 작업의 성격과 선행 요인, 학습 주체에 따라 다르게 또 나타나죠. 노동 집약형이 기계 집약형보다 공수 체감이 더욱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소요시간이 100시간이고요. 학습률이 80%에서 제품 4개를 생산할 때 총 소요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품 1개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100시간. 2개 생산을 하면 그만큼 그렇죠. 학습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시간 곱하기 80% 2개 만드는데 총 몇 시간? 160시간. 그럼 몇 시간 줄어들어요? 40시간의 곡선이 생기는 거죠. 자, 4개를 만들려면 100시간 곱하기 80%에 다시 80% 곱하기 4개. 그래서 256시간입니다. 즉, 합숙률 80%에 대해 생산량이 몇 배가 될 때요? 2배가 될 때마다 평균 생산 시간의 20%씩 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개에 대해서 생산, 즉 40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0시간 곱하기 2개 만드는데 80%, 그래서 80에 또 다시 80%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개 만드는데 256시간. 즉, 학습의 80%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20%씩 감소가 된다.